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44살 내 친구 A는 왜 백수가 되었을까? 2편으로 이어집니다. A와 저는 목표는 같았지만 과정은 달랐습니다. 그 후 A는 계속해서 원룸금을 신축 판매업을 했었고요. 저는 전세보증금이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아파트 투자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3,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A는 원룸금을 3동의 건물주가 되어 있었고요. 저는 여러 채의 아파트 임대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A는 마음만 먹으면 원룸 건물의 개수를 더 늘려서 보유할 수 있었지만 더 이상 무리해서 개수를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A는 2017년 중순부터 말까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3동의 원룸 건물에서요. 임대기간이 만기가 돌아오는 호실들을 모두 전세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건물마다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7개까지 전세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잘 받던 월세를 포기하고 전세로 돌린 결과 건물마다 월 500만 원 이상씩 나오던 월세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저는 이런 A의 행동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원룸 건물은요, 분명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월세 수익을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A가 정말 우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A는 무리하게 건물의 개수를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다음 현장에 다음 공사에 필요한 공사비 정도는 충분히 여유 자금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안정적으로 잘 받고 있던 월세를 포기하고 전세를 빼서 통장에 돈을 차곡차곡 쌓아놓기 시작하는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A는 저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의 걱정과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결국 19개 호실의 원룸을 전세로 전환을 해가지고요. 약 12억 원, 12억 원 정도의 현금을 단시간 내에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12억으로 어떻게 했냐? 지금 생각해보면 A는 다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A는 그렇게 만든 자금으로 2017년 말에 마포구 아현동에 자신이 거주한 20평형대 아파트를 자기 자금 5억 5천만 원에 대출 3억 원을 활용해서 매매가 8억 5천만 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나머지 자금 6억 5천만 원으로 뭘 했냐면요. 강남으로 갔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 전세 9억 원을 끼고요. 30평형대 아파트를 매매가 15억 5천만 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각종 주제와 세금 그리고 많이 오른 가격 때문에 이러한 투자가 어렵지만 불과 3, 4년 전만 하더라도 강남 지역에 6억 원이면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제법 많았습니다. 이렇게 사놓은 A의 아현동 아파트의 현재 매매가는 16억 원이 되었고요. 서초동 아파트의 매매가는 30억 원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세를 놓았던 서초동의 아파트 경우 올해 7월 달에 새로운 임차인과 15억 원의 전세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증액해서 받은 6억 원을 다시 원룸 전세 보증금 반환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전세를 놓았던 원룸 임차인이 이사를 나갈 때마다 보증금을 반환해 주고요. 다시 월세로 순차적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전세로 전환을 했던 19개 호실 중에서 지난 3년간 주택 신축 판매업으로 생긴 수익으로 이미 10개의 호실을 월세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개 호실 중에서 7월 달에 증액해서 받은 보증금으로 3개의 호실을 월세로 전환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아직까지 4억 원이라는 여유 잔고가 남아 있습니다. A의 계획상으로는 내년 2월쯤이면 나머지 6개 호실도 모두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월세로 전환하는 작업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수 친구 A는 이렇게 원룸 건물 3동과 아파트 2채를 보유한 5주택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원룸 건물 3동에서 매달 1,5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2월에 나머지 호실까지 모두 월세로 전환을 하게 되면요. 월세 수익은 한 1,70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A는 작년부터 일의 양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1년에 1개 현장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1년에 6개월 정도만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요. 나머지 6개월은 자신의 여가를 즐기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A를 백수라고 부르지만요. 백수 친구 A는 자신을 반테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제 친구 백수 친구 A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는 2가지 정도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2가지 교훈이 뭐냐면 우선 첫 번째, 돈은
모으는 것과 만드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A는 모은 돈 0원으로 아파트 2채를 마련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으로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산 것이 아니라 돈을 만들어서 산 것입니다. 모든 투자에서 돈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부동산처럼 가격이 비싼 재화를 살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반드시 매매가에 상응하는 모든 돈을 모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드머니는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액수에 도달할 때까지 근로소득으로 열심히 돈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드머니를 모았다면 더 이상 모으기에만 전념하기보다는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경험해 보니까요,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는 만드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큽니다. 그리고 부자들은요,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려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돈을 융통해서 투자를 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아닌 일반 사람일수록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을 희생시키면서 무조건 아끼고 무조건 물리적으로 일의 양만을 늘려서 돈을 더 많이 모으려고만 애를 쓰는 것이 투자에서는 능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돈을 모으는 것과 만드는 것에는 적절한 균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너무 힘들게 앞서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한 발자국만 앞서가면 됩니다. 중개업을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것은 시장이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에 따라서 선호하는 부동산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락장일 때는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집니다. 이와는 반대로 상승장일 때는요, 가격 상승의 폭이 크기 때문에 시세 차익형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백수 친구 A는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한 발 빠르고 정확하게 읽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친구가 운이 좋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력이든 운이든 그 친구는 시장의 분위기를 빠르게 읽고 투자 대상물의 변화를 꾀했다는 실천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2010년 초부터 2017년도까지는 서울의 집값이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수익형 상품인 원룸 건물의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의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A는 이때를 포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형 부동산으로 갈아타기를 시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결과는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 들으셨던 것처럼 대성공이었습니다. 여기서 A를 한 번 더 칭찬해주고 싶은 점은 수익형 부동산을 시세 차익형 부동산으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즉, 수익형 부동산을 아예 처분을 해서 갈아탄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월세 수익을 받았던 월세 수익을 포기하고요,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과감하게 전세로 전환을 해서 베팅을 계획했다는 생각의 전환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간혹 A의 이런 투자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단지 운이 좋았다며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을 땐 A의 현재 반백수 생활은 결코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력이고 실천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도 A의 이런 실력과 실천력을 담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이 좋았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기다려지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